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을 수용하기에 정말 적합한 도덕적 신뢰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만으로 과연 이 사실 규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향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적인 어떤 기반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이라든가 정부 여당에서는 사실 규명의 원칙이라는 부분을 고수하기는 했지만 이미 제가 봤을 때는 공적인 책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이미 그 자격은 많이 상실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서 좀 정부 여당이 좀 왜 사실 규명이 중요하냐면 적어도 공인에 대해서 300명 중에 1명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사퇴하라고 요구할 때는 의혹 제기만이 아니라 적어도 그 의혹을 뒷받칠 만한 일정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되지 않고 의혹만 제기하고 사퇴하라는 건 그건 악의적 정치 공세이죠. 자한당 권석창. 권석창은요,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있었어요, 원래. 이 사람이. 총선 전에, 2015년에. 근데 그때 있을 때, 자기 지인 알던 A씨와 공모해가지고, 새누리당 총선 경선에서 유리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 땅 원서 100장을, 그냥 받아달라고. 왜냐면 자기 찍을 사람들 받아와야 되니까, 이런 혐의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2016년 9월 20일에 불구속 기소됐어요. 당연히 의원직 안 버리죠. 약 1년 지나가지고 1심에서 징역 8월 나왔어요. 집행유예 2년. 물론 이렇게 가면은 형은 안 살지만 집행유예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징역이 나왔으면 이거는 범죄자예요, 범죄자.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예요. 1심에서 유죄 나와갖고도, 아니, 기소는 꿈도 안 꿀게요. 1심에서 재판정에서 넌 범죄자라고 판결 내린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국회의원 의원직 현직에 있는 사람이 버린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하세요. 한 명이라도.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1심에서 이 실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야당에게 의원직 사퇴하라고 말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거의. 아니, 유죄가 된 사람을 왜 가만 놔둬, 여기에. 지금 의혹만 있어도 의원직을 버리라고 김영춘 그러는데,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원칙이 무조건 의혹만 있으면 사퇴해야 돼. 그걸로 할까요? 아니면 기소? 만약에 의혹만 있으면 사퇴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언론개혁 포기하는 겁니다. 기소만 되면 무조건 사퇴한다? 이건 검찰개혁 포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그만두게 하던가. 최소한 거기서는요. 근데 그것도 아닌데 무슨 지들이 얼마나 봤다고 단순히 그냥 신문에 보이는 의혹 가지고 이거 봐봐. 보긴 뭘 봐. 그렇다 따지면은 정몽신 교수나 조국 장관 같은 사람들은 벌써 구속이 됐어야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언론개혁을 외치는 우리도 그냥 언론이 뭐라고 하니까 의혹만으로도 의원 사퇴해야 돼. 이러면 우리가 언론개혁 말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언론이 하는 대로 국회의원 되려면 언론에서 잘 보여야 돼. 언론에서 저 국회의원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야, 뭐 하나 파서 그거 뭐로 뜯어. 하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기소를 이유로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검찰이 지금같이 이렇게 저 윤석열 같은 또라이 새끼가 나와가지고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억지로 제막시켜, 억지로. 12월 31일 넘어갈 때 막 기소를 시켜, 억지로. 그럼 사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국회의원 되려면은 윤석열한테 가서 무릎 꿇고 인사해야 돼요? 기소된 다음에 대법원까지? 보세요. 거의 2년을 버텼어요, 국회의원으로. 자한당 박찬호. 마찬가지예요. 총선 앞두고 국민들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 한 걸로 1심에서 300만 원 나왔어요. 대법원 2018년 2월 달에 나왔어요. 기소부터 대법원까지 1년 한 3개월 걸렸죠.
의원직 안 버려요. 근데 여기까지는 귀여운 애들. 진짜 귀여운 애들. 근데 진짜 놀라운 것들은 누구냐? 아, 진짜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예요. 배덕광. 야, 배덕광부터는요, 이제,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여기 보세요. 2월 9일날 구속기소.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불구속 기소 아닙니까? 배덕광은 20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초로 현역 의원인데 아예 구속이 되어버린 새끼예요, 구속이. 죄질이 너무 안 좋아갖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이죠? 뇌물수수, 알선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고, 징역 6년 선고받았어요. 1심에서. 징역 6년. 그리고 지가 2심 나오기 전에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했어, 쟤는요. 언제? 2심 판결 나오기 전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감옥에 있으면서 김성호님 감사합니다. 슈퍼챗을 감사합니다. 배덕강은요 감옥에 들어간 게 2월 9일이죠. 2017년. 의원직 버린 게 18년 1월이죠. 감옥에 있으면서 현역 의원으로 11개월을 버틴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그냥 실형 그게 아니고 구속이 되어서 감옥에 있어 지금. 국회 안 나와, 못 나와. 감옥에 있는데 11개월을 현역 의원으로 있으면서 월급 다 받아먹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국회에서 이거 가지고 야당이건 여당이건 막 엄청나게 비판하고 떠드는 목소리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유현 마찬가지예요. 2018년 1월 22일 날 구속 기소. 아예 그냥 구속이 돼갖고 기소가 돼버렸어요. 1심에서 징역 7년, 벌금 1억 6천. 2심에서 마찬가지. 2019년에 대법원 확정. 야,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요 다 뇌물이에요.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한테 11억 8,100만 원 불법 정치자금 받았어요. 11억. 와. 또 사업가로부터 1억 2천 뇌물. 그러면 이 의원은요 대법원 갈 때까지 의원직 버리지도 않았어, 새끼는요. 감옥 들어간 다음에 1년 4개월을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월급을 1,000만 원 이상 다 받아 처먹은 새끼예요. 지금 자한당 안에 이런 새끼들 몇 명이, 자한당 안에서만 현직인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새끼들을 거의 3년간, 3명이니까 3년간을 국민 세금을 줬다니까요, 자한당이요? 근데 니들이 누구한테 의원직을 버리라 말아야. 또 한 명. 최경환. 다 아는 그 유명한. 동기예요. 1월 22일. 여기도 1월 22일. 이유영과 최경환이 같은 날 국회의원으로서 자한당 국회의원, 아니, 새누리당이죠. 국회의원으로서 함께 감옥에 들어갔어요. 야, 이거 얼마나 쪽팔리니까, 진짜. 저 당이 국회의원들이 맞아요, 저게? 범죄자 집단이지? 국회의원을 구속을 시킬 때는요, 이건 정말 다 끝난 거예요. 경제부총리로 있으면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2014년에 국정원 특활비, 정도 1억 뇌물 받은 거, 그겁니다. 7월 1일 날 징역 5년, 2019년 7월 11일 날 대법원 확정, 감옥에서 1년 6개월 있었어요. 1년 6개월. 1년 6개월을 감옥에 있으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국회의원 혜택을 다 받았다니까요? 이런 것들에 비춰보냐면요. 그리고 지금 야당이건 여당이건 이런 거를 그냥 눈 감아뒀다면은 지금 윤미향이 어떤 의혹이 나와도 의원직을 버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절대 이 의원직을 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윤미향은 지금 현역 의원이에요. 현역 의원.
뭐가 달라요, 애들이랑? 근데 왜 윤미향은 의혹만으로 의원직을 버려야 됩니까? 그 의원직이 믿을만해, 안 믿을만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기소가 되고 1심 나오고 2심 나오고 대법원 나올 때까지 버티고 있는 새끼들인데, 감옥에 있어도 버티는 새끼들인데. 일단 뭐 민주당의 반응, 그 뭐 청와대도 특별한 그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지금 여당 쪽에서 나오는 그 견해는 뭐냐면 사실 규명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범죄적 사실로고 사실 규명은 원천적으로 뭐 동의해야 될 일이죠. 사실 규명이 없이 이것이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추측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좀 환기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공직자라는 것은 공천을 받아서 이제 국회의원도 공직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천에 대한 의미가 이렇습니다. 일반인에게 공권력을 줘서 그 공권력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책임이 누가 져야 되느냐? 정당이 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에게 무수부리의 공권력을 줘서 그 대표를 하는 행위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일단 형법상 형사에 대한 문제,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에서 죄를 있다 없다가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도 형사적 문제가 있다 없다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뭐냐 그러면은 탄핵이라는 것은 형법상의 문제를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직무 수행에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법률적 용어로 행상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은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유미한 당선자 같은 경우에 사실 규명이 원칙이라는 부분은 일정 동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을 수행하기에 정말 적합한 도덕적 신뢰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만으로 과연 이 사실 규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향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적인 어떤 기반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이라든가 정부 여당에서는 사실 규명이 원칙이라는 부분을 고수하게 되었지만, 이미 제가 봤을 때는 공적인 책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이미 그 자격은 많이 상실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서 좀 정부 여당이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시민단체에 대한 역할은 우리 그 최민희 의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죠. 정부 역할이 있는데 그러나 이 정부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여기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쩌면 억울하다 이런 부분도 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단체라든가 뭐 각종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상당히 공적인 영역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시민단체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정당하게 되어 왔느냐. 순수성과 그 투명성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그 초심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나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퇴화된 부분도 있고 여기에 변질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것들, 윤미향 당선인이 잘못했냐, 이용수 할머니 말이 옳았냐 말았냐 이런 것보다도 시민단체의 적합성과 그 운동에 대한 순수성의 정신, 이건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법상의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민단체는 투명성을 그걸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 투명성은 그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덕성을 가지고 순수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봅니다. 제가요, 순수성을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뇌 속에 들어가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런 말씀은 도덕적인 공격은 되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왜냐하면 왜 지금 법적 문제가 중요하냐면 지금은 계좌 추적을 해서 사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이고요. 근데 네가 순수했니 순수하지 않았니 물어본다고 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이라는 게 정치권으로 가면 정치 공세가 되고 뭐 이런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되는 게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진 게 처음 시작은 2015년 합의 내용을 윤미향 당선인만 알았다 해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2017년 외교부 TF가 핵심적인 사실은 민간과 공유하지 않았다. 만나긴 했지만 이렇게 이미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주장하시는 과거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외교 관련 공직자들은 지금 우를 범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2015년에 박근혜 정부가 외교부가 그 일을 추진하면서 핵심적인 외교 기밀상의 회담 그 의제를 민간인인 윤미향 대표와 공유했다면 그건 형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살아야 돼요.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사안이죠. 그래서 저는 왜 사실 규명이 중요하냐면 적어도 공인에 대해서
300명 중에 1명,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사퇴하라고 요구할 때는 의혹 제기만이 아니라 적어도 그 의혹을 뒷받칠 만한 일정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되지 않고 의혹만 제기하고 사퇴하라는 건 그건 악의적 정치 공세이죠. 예를 하나 들면 곽상도 의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12년에 경매로 집을 샀어요. 그게 3월에 경매를 받고 4월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곽상도 의원이 안성쉼터 현대중공업 기부금으로 횡령해서 그 집 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2013년 9월 5일 날 현대중공업 기금이 들어왔어요. 쉼터에. 그러면 2013년 9월 5일 들어온 돈을 2012년 4월에 어떻게 유용합니까? 이건 잘못된 문제 제기잖아요. 또 하나, 한 언론에서 아미 패딩 관련하여 아미가 할머니들께 패딩을 줬는데 그 패딩이 전달되지 않았다. 광모 할머니와 이용서 할머니께. 네. 그러니까 정의원에서 그 패딩을 주는 장면을 사진 찍은 걸 공개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광모 할머니의 수양딸 패딩 못 받았다고 했던 분이 말을 바꿔요. 이거 명백히 잘못된 의혹 제기잖아요. 근데 이 곽상도 의원의 문제 제기를 얼마나 많은 언론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의혹 제기 중엔 사실 아닌 것이 이렇게 명백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사퇴하라는 건 저로서는 무리한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미래통합당 쪽의 한 의원은 법사위원이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어요. 그런데 4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다 마쳤어요. 그리고 아직 항소심도 안 끝난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만 의혹 제기만으로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리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검찰 조사를 좀 더 지켜보고 입장 표명을 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은 뭐 이런 이야기와는 별개로 스스로 그래도 이런 지금 이 과정에 있어서 입장 표명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